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치 한 편의 반전 드라마 같은데요. 몇 년간 멈춰있던 거인이 어떻게 단 1년 만에 다시 달리기 시작했는지 그 극적인 턴어라운드 스토리를 여러분이 주신 스퀘어의 2025년 4분기 투자자의 날 발표 자료로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정말 흥미진진할 겁니다.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큰 그림을 먼저 그려보자면요. 스퀘어는 스스로 이런 진단을 내렸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기술력과 규모에 비해 너무 소극적으로 플레이하고 있었다. 아,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답은 이겁니다. 대체 그들은 잠재력을 폭발시키기 위해 어떤 전략의 스위치를 켠 걸까요? 좋습니다. 그럼 2025년 1월 1일로 한번 시간을 되돌려보죠. 그때 스퀘어의 상황은 어땠나요? 자료를 보니까 꽤 답답한 모습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전화 영업 역량은 분명히 있었는데 제대로 활용을 안 하고 있었고 또 그 발로 뛰는 현장 영업 인력 있잖아요. 네네. 그게 사실상 없는 수준이었다고 하네요. 여기저기 조금씩 발만 담그고 있어서 힘이 분산된 그야말로 잠자는 거인 같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었다고요? 네, 그냥 작년에 섰던 예산에 맞춰서 올해도 쓰는 그런 관성적인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부터 모든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로 투자 철학을 180도 바꿔버린 건데요. 철학의 변화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한계 투자 수익률, 그러니까 marginal ROI라는 개념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한계 투자 수익률.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아, 네. 제가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예전 방식이 올해 우리 영업팀 예산은 100억이야. 이 안에서 알아서 써. 였다면요. 네. 새로운 방식은 영업사원 한 명 뽑는데 1억이 드는데 그 사람이 1억 1원이라도 더 벌어올 수 있다면 예산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계속 뽑아. 이런 식인 겁니다. 와, 성과가 나는 곳에는 투자를 멈추지 않겠다는 아주 공격적인 성장 선언인 거죠. 와, 그건 정말 사고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이네요. 정해진 예산이라는 울타리를 아예 없애버린 거니까요. 이 부분에서 저도 자료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2022년부터 24년까지 거의 제자리 걸음이던 회사가 갑자기 2025년 4분기에 신규 거래액 성장률이 23%를 넘을 걸로 예상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말 그대로 퀀텀 점프잖아요. 대체 그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발표자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이거 그냥 돈 퍼부어서 시장 점유율 억지로 사는 거 아니야? 하고요. 흔히 가질 수 있는 의심이죠. 아, 그렇죠. 실속 없는 성장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그게 아니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2025년 신규 거래액 성장이 전년 대비 12%인데 신규 총이익 성장도 11%로 거의 딱 붙어서 가요. 거의 차이가 없네요. 네, 단 1%포인트 차이죠. 이건 회사가 외형만 키우는 게 아니라 아주 건강하고 수익성 높은 성장을 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알겠습니다. 돈을 쓰긴 썼지만 아주 스마트하게 썼다는 거군요. 그럼 이제 그 비결을 파헤쳐 봐야겠습니다. 발표에서는 성장을 이끈 4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하는데요. 언뜻 보면 이 4가지가 따로 노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파고들 핵심은 이 전략들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스퀘어의 제가속 비밀이거든요. 맞습니다. 첫 번째 톱니바퀴부터 살펴보죠. 바로 셀프 온보딩. 아, 고객이 스스로 찾아와서 가입하게 만드는 그 전통적인 방식이요? 네, 스퀘어가 원래 잘하던 분야죠. 그런데 이 전통적인 방식에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게 흥미롭네요. 이미 성숙한 채널인데 어떻게 이런 성과가 가능했을까요? 비결은 역시 과감한 투자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마케팅 비용을 50% 이상 늘렸어요. 하지만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은 돈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도 투자 수익률, ROI가 300% 이상을 유지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4, 5분기밖에 안 걸린다는 겁니다. 와, 효율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보통 마케팅비를 늘리면 효율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스퀘어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발표자는 이걸 스퀘어의 근본적인 경쟁 우위라고 부릅니다. 그냥 돈을 쓴 게 아니라 돈을 잘 쓰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여기서 AI 시대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게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제는 AI 플랫폼에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가게에 쓸 결제기기 추천해줘 같은 걸 검색했을 때
스퀘어가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노출되는 브랜드가 됐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아주 의도적인 전략의 결과로 보입니다. 이건 정말 현대적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똑똑한 마케팅으로 잠재 고객을 끌어왔을 때 그들이 스퀘어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이 노출되어도 저긴 나랑 상관없는 회사인데? 라고 생각하면 끝이니까요. 아, 이게 바로 두 번째 핵심 전략인 브랜드 인식 개선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 부분이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스퀘어를 보면 저건 동네 작은 커피숍이나 푸드트럭에서 쓰는 예쁜 결제 단말기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더군요. 네, 그 작고 예쁜 이미지를 깨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영리한 전략을 씁니다. 모든 산업을 다 공략하는 대신 딱 한 군데에 집중하기로 한 거죠. 바로 퀵 서비스 레스토랑, QSR입니다. QSR이요? 우리가 흔히 아는 패스트푸드점이나 테이크아웃 전문 카페 같은 곳들을 말하는 거죠. 왜 하필 거기였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다른 분야를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QSR이라는 특정 분야에서 압도적인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보세요. 스퀘어는 이렇게 복잡하고 규모가 큰 비즈니스도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일종의 본보기 전략이었군요. 네, 셈이죠. 그리고 이 전략이 제대로 통했습니다. 스퀘어는 내 비즈니스 규모에 맞는 솔루션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4.5%포인트나 올랐고요. 뉴욕의 전설적인 맛집인 카츠델리나 블루스톤 레인 같은 꽤 규모 있는 고객들을 유치하기 시작했죠. 와, 브랜드 인식을 바꾸는데 성공하니 이제 이걸 발판 삼아 더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된 거군요. 마치 잘 닦인 고속도로에 스포츠카를 올리는 것처럼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전략인 영업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는 거죠. 네, 여기가 아마 지난 1년 동안 가장 극적인 변화가 있었던 부분일 겁니다. 연초에는 거의 전무했던 현장 영업 인력이 이제는 미국 전체 신규 거래액의 12%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년도 안 돼서 0에서 12%를 만들어낸 거죠. 잠깐만요. 이게 숫자로 보니까 더 놀라운데요. 6월에 42명이었던 현장 영업팀이 연말에는 150명이 된다고요?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년 만에 팀 규모를 3배 이상으로 키우는 건데 보통 이렇게 급하게 조직을 키우면 조직 문화나 성과 관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스퀘어는 이걸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스퀘어의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뽑기 전에 어디로 보내야 할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다고요? 네, 여기서 아까 말한 시스템의 힘이 드러나는데요. 자매 서비스인 캐시앱의 직불카드 사용 데이터로 활용하는 겁니다. 미국 지도를 펼쳐놓고 동네 단위까지 아주 정밀하게 이 동네에서는 우리 스퀘어 고객이 몇 %고 경쟁사 고객이 몇 %다를 분석해냅니다. 그러니까 영업사원을 뽑아서 자, 이제 나가서 열심히 해봐. 이게 아니군요. 아니죠. 김대리, 저기 A 동네 3번 가로가 거기가 우리 고객이 될 확률이 가장 높은 곳이야 라고 족집게처럼 알려줄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타겟팅 덕분에 새로 만든 영업 채널에서도 250%라는 높은 한계 투자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와, 그리고 이건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외 영업 성장률은 70%가 넘고 최근 영국에서도 현장 영업팀을 출범시켰습니다. 셀프 온보딩으로 기초 체력을 다지고 브랜드 인식 개선으로 길을 닦은 다음 데이터 기반의 강력한 영업팀으로 밀어붙이는 그림이네요. 정말 체계적입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뭔가요? 이렇게 직접 판매 채널을 강화하는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채널, 그리고 더 공격적인 해외 확장입니다. 특히 제3자 판매 채널, 그러니까 리셀러를 통한 판매 방식에 주목하고 있어요. 리셀러요? 네, 현재는 파일럿 단계라 신규 거래액의 1%에 불과하지만 2028년까지는 10% 이상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거대한 S커브 성장이 시작될 수 있는 거죠. 해외 시장의 중요성도 점점 더 커지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미 신규 거래액의 절반 이상이 미국 밖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스퀘어의 세련되고 튼튼한 하드웨어는 해외에서 품질 경쟁력이 아주 높다고 평가받거든요. 네. 또 주요 시장에서는 중간 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결제망을 구축해서 마진율도 높였죠. 최근에는 멕시코에서 현지 결제 파트너와 협력해서 소프트웨어만 제공하는 새로운 모델도 테스트하고 있는데 이게 성공하면 더 빠르고 유연하게 해외 시장을 공략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성장 계획은 정말 인상적이네요. 셀프 온보딩, 브랜드, 영업,
해외 확장이라는 네 개의 엔진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격적인 성장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하잖아요? 경쟁사가 이 전략을 쉽게 따라할 수는 없는 건가요? 스퀘어는 이 성장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발표의 후반부는 스퀘어가 가진 4가지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 즉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해자, 모트에 대해 설명하는 데 할애합니다. 해자. 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회사의 규모와 역사에서 나옵니다. 바로 글로벌 영향력과 결제 인프라죠. 이미 신규 거래액의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나오는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고 오랜 기간 막대한 돈을 투자해 구축한 결제 인프라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경쟁사보다 낮은 비용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네,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세 번째 경쟁 우위부터는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바로 캐시앱과 스퀘어의 시너지. 그렇죠.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 같아요. 제가 식당 주인이라고 한번 상상해봤어요. 예전에 영업사원은 사장님, 저희 카드 단말기 쓰세요. 예쁘고 쓰기 편해요. 라고 했다면 이제 스퀘어 영업사원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사장님, 저희 솔루션을 쓰시면 결제 처리는 기본이고요. 당장 내일이라도 월간 활성 사용자 5,800만 명을 보유한 캐시앱을 통해 사장님 가게에 새로운 손님들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거의 거절하기 불가능한 제안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것이 스퀘어 생태계의 핵심입니다. 소비자를 가진 플랫폼, 캐시앱과 판매자를 가진 플랫폼, 스퀘어를 직접 연결하는 거죠. 예를 들어 캐시앱 사용자가 스퀘어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특별한 할인을 해준다거나 아, 그런 식으로요? 네. 또는 캐시앱의 소비 데이터를 분석해서 스퀘어 가맹점에 사장님 가게 근처에 사는 20대 여성들은 이런 메뉴를 좋아하니 이런 신메뉴를 출시해보세요. 같은 맞춤형 마케팅 컨설팅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건 경쟁사가 돈만으로 따라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해자는 수익성 있고 복리로 성장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집중한다는 점이네요. 이건 좀 당연한 말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겉보기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복리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한번 확보한 고객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 장기적인 관점이군요. 그렇죠. 신규 고객 유치 비용은 한 번만 들지만 그 고객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거래액을 늘려가면서 장기적으로 회사에 기여하는 거죠. 발표자가 마지막에 던진 한마디가 이 자신감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이기고 있다. 그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회성 승리가 아니라 이기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자신감의 표현처럼 들리더군요. 맞습니다. 매일매일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걸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실행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를 종합해보죠. 스퀘어는 2025년 한 해 동안 정말 인상적인 전환을 만들어냈습니다. 과거의 분산된 전략에서 벗어나 셀프 온보딩, 브랜드, 영업, 해외 확장이라는 네 가지 핵심 영역에 데이터 기반의 집중적인 투자를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이 모든 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시너지입니다. 캐시앱의 소비자 데이터가 스퀘어의 현장 영업 전력을 정교하게 만들고 스퀘어의 글로벌 결제 인프라가 해외 확장에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죠. 모든 게 연결되어 있네요. 네, 모든 것이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복리 성장을 위해 설계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처럼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3년간 연평균 23%의 신규 거래액 성장을 목표로 잡았는데 오늘 살펴본 계획들을 보면 허황된 목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스퀘어는 앞으로 리셀러 같은 제3자 판매 채널을 확장하고 시스코 같은 대형 IT 기업과의 파트너십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기업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외부 파트너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전략이 지금까지 모든 것을 직접 통제하는 셀프 온보딩과 강력한 브랜드 메시지를 통해 성장해온 스퀘어의 기업 DNA를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이 점은 향후 몇 년간 스퀘어의 행보를 지켜볼 매우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